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조상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본부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도 일본은행의 기준금리가 상향이 됐죠. 0.5에서 0.75%로 인상이 됐고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AI 버블론, 오라클의 악재 속에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간밤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는데 마이크론 실적 당연히 좋았고요. 향후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AI 산업에 대한 진단 좀 해주실까요? 네, 올 한해 증시를 이끌었던 AI 테마가 연말을 앞두고서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분들의 피로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과연 막대한 투자만큼 돈을 벌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에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그 의구심에 대한 중요한 대답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H밴과 같은 고부가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것이 숫자로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AI라는 거대한 테마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기대감의 영역에서 실적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AI 관련주라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시기는 끝났다 이런 뜻이고요. 철저하게 실적으로 증명되는 기업과 그러지 못한 기업 간의 이제 주가 차별화가 이제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 변화에 이제 기민하게 대응하는 액티브 전략이 주요한 그리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요. 성장은 내년도에도 지속이 되겠죠.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반도체주 반등에 나오는 종목이 있지만 아직 아쉬운 게 외국인의 수급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사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의 매도세는 거래소에 집중이 되고 있는데 환율에 대한 부담 당연히 있겠죠. 외국인의 수급 언제쯤 돌아올까요? 네, 일단은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 이제 헤지펀드라든지 네. 이제 펀드 회사들이 이제 북클로징 성격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는 게 분명히 있고요. 더 본질적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이제 환율 부담이 좀 크게 되고 있습니다.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제 원화 약세가 지속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환차손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탈 문제라기보다는 매크로 환경이 비우호적인 상황일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것이 이제 한국 시장에서 완전한 이탈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데요. 환율 변동성이 진정되면 언제든지 다시 유입될 수 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시장 전체를 비관하기보다는 외국인이 어떤 섹터를 어떤 종목을 선별적으로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는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포트 안에 넣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대부분 좀 동일한 것 같아요. 조정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자 내년도에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부장님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예, 저도 사실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의 핵심 시그널이 바로 거기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 유독 반도체만 사고 있다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AI 인프라 확장의 최대 수혜가 결국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HBM과 DDR5를 중심으로 여전히 견고한 상승 사이클에 있습니다. 현재 주가 조정은 이제 펀더멘탈 훼손이 아니라 이제 수급 요인에 대한 일시적인 눌림목일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반도체 비중을 늘려야 할 오히려 적기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HBM 밸류체인에서 가장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HBM 시장을 선도하는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물론이고요. HBM 생산에 이제 필수적인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처럼 밸류체인 내에서 이제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중심으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개별 종목 선정이 어렵다면은 핵심 반도체 기업들을 액티브하게 편입해서 이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추구하는 이제 반도체 투자는 액티브 ETF 같은 부분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마트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TF도 스마트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주변에 보면 사실 종목도 종목이지만 코스피 지수에 베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련 ETF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일단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6,000선까지 예상을 한 상황이죠. 지수 ETF 현 시점에서 관심 가져도 될까요? 네, 일단 네.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모건 스탠리의 6,000포인트는 사실 좀 공격적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큼 현재 코스피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단순히 이제 지수 전체를 추종하는 패시브형, 대표 지수형, 코스피 ETF 같은 것보다는 조금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종목 간의 섹터 간의 이제 차별화가 매우 심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고요. 지수가 오르더라도 모든 종목이 다 같이 오르는 과거의 장세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릴 주도 섹터가 어디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곳에 집중해야지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내실 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지수 전체를 이제 막연히 사기보다는 내년 시장을 주도할 핵심 테마와 이제 산업에 투자하는 전략, 즉 이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알파를 찾을 수 있는 뭐 어떻게 예를 들면은 타임폴리오 자산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타임폴리오 코스피 액티브 ETF 같은 전략들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액티브 ETF도 좀 유효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각각의 섹터에 대한 분석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반도체가 AI 버블론에 살짝 주춤할 때 그 매수세를 제약바이오가 받아갔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사실 뭐 전체 다 올랐다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아웃퍼폼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제약바이오 하면 가장 큰 이벤트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앞두고 그 기대감이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제약바이오 내년 상반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바이오 섹터는 이제 내년도에도 가장 유망한 섹터 중 하나로 네. 보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바이오 기업들은 미래 가치를 현재로 땡겨와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금리라는 이제 할인율 축소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호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가 조금 쉴 때마다 자금이 바이오 섹터로 쏠리는 순환매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에 조단위 기술 수출 계약으로 플랫폼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알테오젠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성과가 바이오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하고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와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과거와 달라진 기초 체력을 증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총 1인 바이오 섹터의 수급 개선도 저희가 동시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임상 결과 등에 따라서 변동성이 매우 큰 섹터입니다. 따라서 이제 묻지마 투자 같은 거는 너무 위험하고요. 탄탄한 파이프라인과 자금력을 갖춘 우량한 바이오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 최근에 뭐 로봇 섹터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로봇 사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언급이 당연히 업황 전반적으로 회복을 시켜줬고요. 중국산 부품에 대한 규제까지 언급이 되면서 국내 로봇 기업들의 반사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로봇 섹터 그리고 최근에 좀 소외를 받았다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우주항공이잖아요. 네, 스페이스X 상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우주항공 관련주도 달려주고 있는데 로봇과 우주항공도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뭐 일단은 내년도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피지컬 A라고 할 수 있는 피지컬 부분도 AI요. 되게 많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우주와 로봇 모두 이제 두 섹터 모두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봇과 항공은 단순히 테마를 넘어서 이제 시대적인 흐름,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말씀하신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대안으로 이제 부상하면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와 협업 기대감이 높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두산 로보틱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우주항공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사를 부각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이제 자동화 수요라든지 그리고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네. 이런 것들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이들은 이제 성장 초입기에 있는 산업들인 만큼 주가 변동성은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면은 높은 성장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섹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과 우주항공에 대한 분석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중심으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흐름도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2차 전지의 가장 큰 호재는 ESS가 될 텐데 네. 얼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급 계약 취소 소식이 좀 투심을 위축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차 전지 섹터는 일단 묻지마 상승기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묻지마 상승 끝났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소재나 부품 기업들의 실적 눈높이는 아주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ESS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대감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AI 시대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지면서 효과적으로 전력을 저장하고 공급하는 ESS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섹터 내에도 차별화가 핵심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전기차 부진을 북미 전력망용 ESS 수주로 만회하고자 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처럼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이제 성공한 기업이라든지 혹은 차세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 중심으로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도 주가 흐름이 극명확하게 갈릴 것이기 때문에 선별적인 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해 보자라고 언급해 주셨고요. 엔터주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사실 엔터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는 못합니다. 올해를 돌아봤을 때 캐대언이죠. 캐대언의 흥행으로 뭐 K-팝이라든지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컸었는데 주가적인 측면, 특히 엔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못하면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내년도도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일단은 최근까지는 아무래도 네. 이제 가장 큰 소비를 하고 있는 중국 부분이 좀 많이 한한령으로 이제 막히면서 좀 어려운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JYP엔터, SM 같은 주요 기획사들이 아티스트 라인업은 여전히 이제 글로벌리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동안 주가는 이제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이제 펀더멘털 대비해서 과도하게 좀 짓눌려 있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터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가장 높고 매우 높은 시장입니다. 만약에 이제 한한령이 실질적으로 해제되어서 중국 내 공연이나 컨텐츠 방영이 재개가 된다면은 이를 실적 추정치를 단숨에 이제 상향시킬 수 있는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제 현재 주가 수준은 악재를 충분히 반영한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발 모멘텀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경우에는 탄력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충분히 관심을 지켜볼 만한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네, 턴어라운드 관점에서는 엔터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엔터주도 짚어주셨고요. 11월장이 좀 약세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12월 반등을 강하게 기대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네. 남은 연말 어떤 투자 전략 유효할까요? 네, 최근 시장은 사실 뚜렷한 주도주 없이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네. 일어나고 이제 변동성이 커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기는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단순히 이제 시장 전체를 투자하는 전략만으로는 만족한 성과를 얻기가 되게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요. 수익을 내기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실 저희는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막연한 이제 기대감보다는 확실한 실적과 명확한 성장 스토리를 갖춘 기업을 찾아야 되고요. 그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바이오 더불어서 이제 배당 소득세 완화 정책과 맞물려 있는 금융주 그리고 정책 수혜가 기대가 되는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주도주를 선별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색깔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종목 간의 수익률 격차가 커지는 이제 지금 같은 시기야말로 시장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한 전략이 가장 빛을 발하는 때입니다. 개별 종목 발굴이 어렵고 시장 대응이 버거우시다면은 이제 유망 섹터의 핵심 종목들을 전문가가 대신 선별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발빠르게 리밸런싱 해주는 이제 저희가 운영하는 액티브 ETF 같은 네.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변동성 장세를 이기는 이제 현명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장세입니다. 투자 전략으로 ETF도 활용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전략적 투자 오늘은요 조상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ETF 본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